예,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원 5G 테크랩장 조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로라를 IoT를 얘기하면서 5G 테크랩장이 왜 나왔지? 아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오늘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할 거는 소물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로파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로라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IoT라는 게 뭐 앞서서 우리 저희 차인혁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 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이 IoT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많았고, MWC에서도 보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이게 핫 트렌드가 될 거라고는 누구나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oT라는 게 이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이게 완전 빅 트렌드구나. 이젠 진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 IoT가 이제는 어떤 새로운 하나의 그 매출에 대한 동력으로 저희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업자들도 상당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IoT하고 이제 5G를 먼저 잠깐 얘기를 드리면 5G의 가장 큰 3대 기술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아주 높은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IT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셀당 피크가 한 20기가bps, 그 다음에 엣지에서는 한 1기가bps 유즈스루 부스로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저기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로 레이턴시, 그러니까 아주 초지연의 어떤 그 기술을 가능케 해가지고 결국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봇 있지 않습니까? 로봇 같은 경우도 아주 이제 로 레이턴시로 사람이 있으면 나를 대신해서 아바타가 할 때 레이턴시가 전쟁에 나가는데 나 대신에 막 열심히 하는데 걔가 레이턴시가 많으면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면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에 대해서 로 레이턴시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 IoT랑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매시브 커넥티비티입니다. 매시브 커넥티비티를 IT에서 정의하는 거는 작년 6월에 이제 정의한 거에 보면 1km 안에 10의 6승계의 띵스를 가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5G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 IoT가 어떻게 보면 5G의 빅 세계의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인 매시브 커넥티비티하고 완전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5G는 당연히 어떤 좀 표준 기술로 인해서 이제 정의돼서 이제 표준화가 올해 3월 달부터 차곡차곡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실제로 이제 그 3PP 표준은 아니지만 실제로 IoT를 지금 현재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전국망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그 IoT를 로라라는 어떤 LPWA 망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차원에서 보면 향후에 5G를 가기 위한 매시브 커넥티비티의 어떤 IoT를 가기 위한 어떤 현재의 징검다리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자로서 처음 어프로치죠. 이 IoT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처음 저희도 투자를 하고 이걸 통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첫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이제 로라망, 그 다음에 5G와 연계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일단 그 IoT 중에서도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로라는 이 소물 인터넷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소물 인터넷이 뭐냐면 말 그대로 띵스는 띵스인데요. 스몰 띵스입니다. 소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도, 습도, 무게, 위치, 뭐 단순 정보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센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정보를 센싱을 통해서 그걸 전달해주는 띵스에 넣어서 전달해주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이제 소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소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 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은 정보를 보내면 모든 게 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속도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도 아주 작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도 아주 로사양이어야 됩니다. 결국 뭔 얘기냐면 모든 이게 스몰 인터넷, 그러니까 스몰 띵스가 어디든지 있으려면은 이게 싸게 많이 퍼져야 됩니다. 싸게 많이 퍼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되게 싸야 되겠죠.
우리 지금 3P 뭐 우리 LTE나 3G 기죽처럼 프로토콜 스택이 막 올라가 있는 그런 기죽 하나에 몇 천만 원 하는 그렇게 해서는 솔직히 엄청나게 이제 비싸지는 거죠. 단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말도 그 칩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면 칩 너무 비싸져요. 그러니까 아주 기술이 아주 심플한 기술들이 들어가야 싸지고 그것들이 모든 띵스가 스몰 띵스가 돼서 이게 확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이제 IoT를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도 이거 배터리 한번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트래킹 서비스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안에 배터리 하나 조그만한 거 넣어가지고 한 몇 년간 가야 돼요. 매일매일 지금처럼 이게 충전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씁니까? 나중에 뭐 미터링 하는데 어디 던져놨는데 걔를 가서 우리가 충전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던져놓은 거에다가 매일매일 그 저기 전원 연결하다 보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가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전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LPWA를 하면서 제가 약간 어떤 개념을 좀 잡아드렸고요. 요것도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무거운 연결이라고 하는 게 LTE나 3G를 얘기를 한 겁니다. 기존에 어떤 저희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쓰시는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위주고 주로 보는 서비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데이터 스루풋이 필요하고 실제로 용량도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실제로 좀 많이 또 비싸지고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IoT에서 하고자 하는 특히나 그 소물 인터넷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 앞에 오신 부분 보면 이게 강아지 있는데 펫 트래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가족하고 똑같은데. 근데 저 강아지한테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단말을 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몇 달러짜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로라 같은 경우 통신 모듈 한 5불 정도 하거든요. 싼 거를 배터리도 나중에 단말까지 하면 그 이상이 되겠죠. 한 뭐 2, 30불, 40불 뭐 그렇게 될 텐데 실제로 그런 거를 얘한테 걸어놓고 얘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배터리 충전시킬 필요 없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걔를 찾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서비스. 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온도 센서, 파이어 알람. 또 재밌는 게 보면 고가의 백 같은 거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나 이게 백을 그러니까 남편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선물해줬는데 혹시나 이게 어떤 분이 가져가시면 이 부분도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이 백에도 하나 달려면 싸야 돼요. 상당히 싸야 되고 그 부분이 배터리도 오래 가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몰 띵스는 아주 싸고 오래 가고 그런 뭐 정보도 상당히 간단한 정보들을 올리는 그런 어떤 저희 로라 같은 망이 돼야 된다라는 좀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 찬혁 본부장님께서도 비슷한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의 실제 그 소물 인터넷에 대한 저희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기존에 보면 숏레인지라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나 직비나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버리지가 작습니다. 거의 뭐 실내 위주로 쓰는 거죠. 실내 위주로 쓰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전국망 서비스를 하는데 만약 와이파이를 가지고 한다. 얼마나 많이 박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구축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셀룰러 네트워크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만한 고사양이 필요 없거든요. 뭐 100메가 이렇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양이 높은 대신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결국 커버리지를 전국망 커버리지처럼 실제로 커버리지도 싸게 할 수 있는 어떤 요런 포지션이 된 요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요런 어떤 기술에 대한 니즈가 필요해서 나온 게 LPWA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커버리지가 나와서 저희가 고양 시범망에서 그 자전거 트래킹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뭐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자전거 분실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양 시범망 쪽에서 하다 보니까 한 2km, 3km 정도 커버리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뭐 소개 자료 같은 데 보면 10km 이렇게 했는데 실제 도심 환경에서 보면 한 2km, 3km 그 정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PWA 비교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실제로 기존의 어떤 LT 해던 MTC랑 좀 비교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5년에 아마 이게 소물 인터넷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상용화도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한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많이 회자됐던 게 그 시그폭스, 로라,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올해 6월까지 표준화를 하고 있는 NB-IoT요.
라는 게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 저희가 지금 비면화 대역이 917부터 923, 그러니까 920메가 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USN 대역이 있는데요. 요 대역을 좀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NB-IoT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는 우리 LTE 기지국 안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 LTE 기지국 안에 얘를 어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좀 기존 좀 오래된 기지국 같으면 하드웨어 체인지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는 실제로 LTE 대역 안에 쓰면 결국은 인밴드 실제로 우리가 LTE 서비스를 하는 그 안에서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가드밴드 LTE하고 LTE 캐리어 간의 그 사이에 가드밴드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180kHz 스페이스를 밴드위스를 주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데요. 일단 먼저 주파수 대역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일단 로라하고 이제 시그폭스가 어떻게 보면 NB-IoT 대비해서는 타임 투 마켓이 상당히 좀 빠른 편입니다. 지금 벌써 상용화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NB-IoT 대비해서는 얘가 최소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또는 작년 대비하면 2년 정도 빠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준화 측면에서 보면 로라는 로라 얼라이언스라는 자체 표준화 단체가 있고 그 안에서 지금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그폭스 같은 경우는 엣지의 표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엣지에 실제 IoT 기술 중에 하나로서 지금 실제로 인증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NB-Io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GPP에서 표준화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송 속도를 보면 로라 같은 경우는 한 300bps에서 5kbps, 그다음에 시그폭스는 1kbps, 얘는 NB-IoT는 조금 더 많습니다. 수백 kbps인데 실제 여기서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죠. 전송 속도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거 받다 보면 몇십 메가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는데 엄청나게 작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로라 같은 경우는 한 200바이트까지 한 번에 전송할 수가 있고 시그폭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 12바이트인가 그렇습니다. 최대 올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주 이제 작은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는 다 상용화됐고 NB-IoT는 표준화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칩셋이나 기술 쪽에 적용이 되면 아마 17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다. 그다음에 통신 모듈은 얘가 한 5불, 그다음에 얘도 한 5불, 얘는 NB-IoT는 한 10불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LPWA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어떤 향후에 가까운 근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기술인데 그거하고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그 LTE망에서 하고 있는 그 M2M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캐돈이라 그래서 실제 단말 칩셋의 어떤 속도를 다운링크, 업링크 기준에서 캐테고리를 나눠놨거든요. 근데 그 캐테고리 기준으로 보면 cat1 같은 경우는 실제 다운링크, 업링크가 10메가, 5메가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칩셋도 좀 비싸고요. 근데 실제로 시스템은 레디가 다 돼 있고 단말은 지금 상반기에 아마 레디가 돼서 아마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 인터넷에 적합한 기술들은 이런 기술들인데 실제로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이 그 LTE망을 갖고 있으니까 NB-IoT를 하면 되지 않느냐, LTE MTC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아마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LTE MTC 같은 경우는 스루풋이 좀 많이 틀리죠. 다운링크, 업링이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저희가 포지셔닝 하는 부분이 좀 틀립니다. 얘는 선물 인터넷이지만 예를 들면 얘는 뭐 CCTV 같은 어떤 영상을 주기적으로 전송을 한다든지 아마 또는 뭐 차량도 될 수 있겠죠. 차량의 어떤 정보 같은 거를 뭐 주기적으로 원하는 회사 뭐 기업 사업 같으면 그쪽으로 날려준다든지 고객사한테 날려준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아마 좀 포지셔닝하는 부분이 틀리고 이 세 가지 기술 중에는 저희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전송 속도 측면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업로드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량 그다음에 사업의 그 시기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 쪽은 로라를 가지고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로라 얼라이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로라 얼라이언스는 지금 여기 보면 15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물 인터넷이 뜨면서 이게 로라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시그폭스와 더불어서 이게 상당히 올라왔죠. 관심도가 올라와서
실제로 이제 로라에 대해서 어떤 확산을 하기 위한 어떤 단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표준화나 이런 부분이 다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200개 회원사가 있는데 주요 사업자로는 보면 KPN, 이 네덜란드 1위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같은 경우는 프랑스 3위 사업자고 프락시머스 같은 경우는 아마 벨기에 1위, 스위스콘 같은 경우도 스위스 1위. 그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큰 회사들은 아닌데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IoT에 대해서는 이쪽 유럽 회사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쪽의 IoT는 보통 IT 이전에 M2M이라고 하죠. 계측기나 보통 AMI라 그래서 어드밴스드 미터링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보통 계측기나 이런 부분 유럽 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거긴 아주 오래 전부터 벌써 그런 미터링 서비스를 벌써 M2M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이 상당히 좀 뭐 유럽에서 좀 이게 한 부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유럽 쪽 사업자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당사, 콘텔라, 이도링크, 누리텔레콤 뭐 다 저희 협력사인데요. TTA 해가지고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운영 방식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기 회의가 아마 4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로라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실제로 뭐 표준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3GPP나 그런 표준처럼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까 또 네트워크 구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로라 얼라이언스라는 데가 이제 표준화 단체이긴 하지만 3GPP처럼 그렇게 아주 무거운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글로벌 사업 현황은 나오네. 지금 보면 뭐 아까 제가 어느 정도 잘 말씀은 드렸고요. 지금 보면 이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15년 11월, 그리고 15년 8월 뭐 이렇게 되고 전국망 구축계획도 올해 뭐 2Q, 4Q 그다음에 상반기 정방 구축계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IoT가 핫 트렌드가 돼서 많이 이제 실제로 사업화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글로벌리 봤을 때도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많이 뻗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측면에서 보면 NB-IoT도 지금 조금 표준화는 늦었지만 향후에 또 따라올 뭐 그런 기술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로라망 구조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기죽이거든요. 여기 단말입니다. 뭐 트래킹 단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로라 디바이스가 있으면 실제로 여기 기죽 아까 밖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되게 작습니다. 되게 작고요. 여기 이제 옴니 안테나 한 3dB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백홀을 유선 백홀 이더넷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 같이 LT망이 잘 돼 있는 회사는 LT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기본적으로 올리는 게 일단 뭐 가입자도 많아지면 분명히 좀 데이터량이 많아지니까 밴드위스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망이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선 백홀로 저희는 좀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LT를 무선 백홀로 해서 로라 서버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저희 쪽에서 개발한 띵플로그라는 IoT 플랫폼에 연결해서 실제로 가입자들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로라 프로토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로라는 뭐 여기 아마 다 이동통신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실제로 파이단부터 맥단, 우리 기존 3GPP 같으면 RLC, RRC, PDCP 해가지고 레이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딱 보면 요게 SX127X라는 게 요게 셈텍이라는 어떤 그 로라의 고유 그 파이 쪽을 기술을 갖고 있는 원천의 회사에서 만든 요 칩셋입니다. 요 이제 파이단을 처리하는 단말 칩셋이고요. 기죽단에서 요게 그 파이단을 처리하는 칩셋입니다. 근데 요 칩셋 위에 실제로 딱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맥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 맥이라는 것도 실제로 뭐냐면 실제로 단말이 처음에 이제 켰을 때 어태치 그러니까 등록 위치 등록 하듯이 하거나 인증을 하거나 또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무선 링크에서 안 좋으면 재전송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패킷이 빠지면 또 재전송 요청하고 뭐 우리 3GPP나 이런 LTS는 HARQ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얘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단말하고 기죽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기죽에는 보면 파이단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백홀밖에 없어요. 그 맥단이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여기 서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게이트웨이라는 게 기죽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이 맥단하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이게 단말하고 서버단 딱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뭐 HAL이라는 거는 일단 애플리케이션에서 받고 실제 맥단의 어떤 컨트롤을 밑에 파이썬을 내려주기 위한 에듀케이션 레이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요런 아주 상당히 간단한 구조죠. 그 다음에 기죽은 받으면 뭘 하냐면 무선 프레임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패킷타이제이션 해요. 예, 무선 백홀이 됐든 유선 백홀이 됐든 거기에 맞게끔 패킷을 만들어줘서 그냥 서버로 줍니다. 그게 답니다. 얘는 패킷 자체를 까보지를 않아요. 그냥 패킷타이제이션 해서 주면 실제로 패킷이 빠졌는지 아닌지는 얘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여기 저 로라 여기 맥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서버하고 단말 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게 보면 상당히 간단하죠. 그렇게 이렇기 때문에 싼 겁니다. 싸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상당히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상당히 작습니다. 구조도 서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로라의 로라의 네트워크 구조, 심플한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로라 디바이스입니다. 아까 뭐 앞서서 보셨겠지만 요건 지금 저희 고향망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 트래킹 하는 거고 손목 밴드, 그 다음에 저희 요건 가스 검침기고 요건 이제 수도 개척기. 실제로 들어와서 얼마를 쓴다 그러면 통신 모듈이 여기 안에 통신 모듈 밖에 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주면 통신 모듈에서 걔를 날려주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통신 모듈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 가입자가 돈을 안 낸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밸브를 잠궈버리는 실제 요건 제가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단말을 하는데 주로 하는 게 단말 쪽에서는 센서 일단 센싱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 맥 그다음에 암호화 그다음에 보안이죠. 그다음에 LBT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920메가는 USN 대역입니다. 비면화 대역입니다. 아무나 쓰면 돼요. 아무나 쓰면 되기 때문에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통 주차장에 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 열어주고 하죠. 걔도 이 대역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G웨이브라고 쓰는 스마트홈 쪽에 쓰는 그 대역도 여기서 다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섭이 있으면 얘 간섭을 센싱을 해서 얘가 다른 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채널을. 그래서 이게 LBT라는 게 Listen Before Talk이라는 게 결국 내가 쏘기 전에 간섭을 보고 걔를 저기 채널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 데이터 레이시라는 거는 무선 환경에 따라서 아까 로라가 300bps에서 5.4kbps까지 된다 그랬는데 무선 환경에 따라서 그 저기 데이터 속도를 가변적으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단말 쪽도 이제 단말한테 이제 보내줄 때 LBT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무선 백홀 또는 유선 백홀, 그다음에 LTE 모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밍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간섭이 많아가지고 어떤 단말한테 너 이 채널을 쓰지 마라고 이렇게 인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GPS가 내장돼 있고 전원은 PoE나 그다음에 220V 둘 다 가능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죽이고요. 지금 밖에 나가시면 있으시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되게 작습니다. 기존 기죽 대비 상당히 작고 이게 실제로 저희가 시범망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LTE 기죽 쪽에 여기 RRH입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 그래서 LTE 쪽엔 DU가 있고 RU가 별도로 밖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얘에 대비하면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거기다가 폴을 올려서 여기다 옴니 안테나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상당히 옴니 안테나를 쓰고 그다음에 그 출력은 지금 아마 최근에 전파 아마 저기 규제가 아마 좀 개정이 지금 진행 중이라 200mW까지 쓸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아까 서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서버 대비해서는 이 서버가 기중 역할도 같이 한다. 예전에 했던 어떤 재준송이라든지 그런 기중 역할까지 기존에 코어 쪽에서 좀 처리하던 뭐 어떤 어태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처리한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요. 예, 요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KT가 로라 네트워크를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가 상당히 핫하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제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드려야 되고 저희 또 회사가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리딩하는 회사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IoT에서 있어서도 저희가 정관 구축을 통해서 좀 빨리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 로라를 저희가 이렇게 도입을 했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는 상용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이 조금 올라왔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밴드 활용해서 GPS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마 손목 밴드 얘기하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밴드 안에 GPS 칩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라 통신 모듈이 기본적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GPS 칩이 한 10불 정도 하는데 걔를 넣으면 위치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예. 일단 스마트홈과 로라 서비스 공통점, 보통 스마트홈은 지금은 와이파이나 G웨이브처럼 좀 숏레인지로 하고요. 보통 스마트홈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안에서 그렇게 좀 가까운 거리 안에서 그렇게 좀 서비스를 하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로라 같은 경우는 아까 커버리지가 한 2km에서 3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그 기종 하나 가지고 어떻게 G웨이브나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실내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딱 커버리지가 딱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면 건물 하나에 대해서 뭐 조명 제어를 한다. 아니면 또 같은 위치에 있는 거기에 어떤 주차 관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로라 기준을 세워서 2-3km 반경 안에 있는 스몰 띵스를 저희가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 용처가 좀 틀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뒤쪽에 있을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